익히 전해 들었소. 국궁장을 24시간 개방했다고. 이한대군의 아버지는 이한대군이 국궁장을 24시간 개방해달라 요청했다는 교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릴 적부터 그리 당부를 해왔는데 만약 대회 우승을 위해서 24시간 활쏘기 연습이라도 하려 했던 것이라면 나중에 불러 크게 혼을 내야지 마음먹었죠. 이런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한대군이었지만 오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국궁장 개방을 명하였던 것은 단 하나 성희주라는 후배 때문이었습니다. 이한대군은 마지막 화살을 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늘 지고 패하고 숨어 사는 것만이 답이라 여겼거만 성희주라는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고 패하고 숨어 살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도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저리 노력하는 것인가. 그래? 성희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오늘도 질 테니 너는 너의 방식대로 오늘도 이기거라. 속으로 되뇌임을 멈춘 이한대군은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중앙이 아닌 사이드에 꽂혔고 그렇게 그날의 우승은 성희주의 팀에게 돌아갔죠. 이한대군의 아버지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정으로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한대군을 쳐다보았고 이한대군 또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울분이 차올랐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한대군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고 아버지는 이한대군을 크게 칭찬했죠. 오늘도 아주 잘했다. 병약해서 활시위 하나 당기지 못하는 형이 있는데 만약 내가 활을 쏘아 우승이라도 했다면 세상이 또 수군거렸을 게다. 나도 내 어머니도 너의 오늘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있는 걸 너도 잘 알게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한대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겨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져서 칭찬받는 것,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낯설기만 했죠?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하나 내리려 한다. 왕실에만 있는 것이 답답할 수 있으니 내가 마음을 쉬고 싶을 때마다 나가 놀 수 있는 사절을 하나 지어줄 것이다.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이한대군은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이것이 자신을 왕실과 더 멀어지게 만들려는 아버지의 속뜻임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왕실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병약하고 무능한 형이 아닌 이한대군을 세자의 자리에 올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활쏘기 시합에 지고 나서도 아버지의 경계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이한대군은 그렇게 개인 사절을 갖게 되었고 훗날 이곳에서 성희주의 프로포즈를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희주가 가지고 있는 캐슬호텔에서 두 사람의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스토리였습니다. 이한대군의 몸이 좋지 않은 걸 안 성희주는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 이한대군을 보살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희랑은 바로 캐슬 호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한대군이 병약하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더 이상 세자 자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간파하지 못할 성희주가 아니었죠. 이미 계급장을 뗀 두 사람의 전쟁은 시작되었으니까요. 윤희랑이 온다는 것을 안 성희주는 일단 링거부터 잽싸게 치워버렸고 이한대군의 가운을 열어 제꼈어요. 이한대군은 드러나 보이는 가슴 근육을 숨기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희주는 더 과감하게 가운을 벗기며 말하길 대왕대비란 여자 나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대군을 혼내러 오는 것 같아요. 이대로 링거 끼고 침대에 나자빠져 있다가는 병약한 대군 이미지로 전락할 것 같으니까 미안한데 난 그런 남편은 필요 없거든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지금의 대군이라고요. 이 섹시하고 딱딱한 가슴 근육을 가진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그 입은 다물고 가오는 좀 열어요. 그리고 날 좀 더 아련하게 바라보고요. 곧 대왕대비란 여자가 다시 오면 나랑 진한 연인인 척 좀 하고요. 그렇게 성희주의 하늘색 가방을 발견하고 다시 침실로 돌아온 윤희랑은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뜨끈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왕실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윤희랑은 성희주와의 첫 싸움에서 졌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자기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한대군에게 진짜 자기 편이 생겼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성희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윤희랑은 성희주를 국민 미움바지로 만들겠다 마음먹었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스캔들 기사를 흘렸습니다. 성희주라는 그 아이 국민 욕바지가 되게 만들게 왕실의 위엄을 훼손한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어야겠네. 그동안 어떤 싸움에서도 져본 적 없는 윤희랑은 비열한 미소를 슬며시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랑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맷집이 강한 성희주는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성희주가 힘들어졌다 생각한 이한대군은 오히려 성희주를 더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대군을 자기가 정한 여자와 혼인시키려던 윤희랑의 계획은 그렇게 삐걱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혼례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윤희랑은 국무총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밖에 없습니다. 이 혼례를 막을 사람. 성희주를 짝사랑하고 있던 민정우 또한 윤희랑만큼 두 사람의 혼례를 싫어했기에 어떻게 하면 혼인을 막을 수 있을까 묘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을 할까 합니다. 선대 전하가 승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향후 몇 년 동안은 혼례와 같은 행사는 금지를 시키는 법을 말입니다. 선왕을 기리는 뜻이 담긴 법이기에 의원들도 국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 것이죠. 윤희랑은 역시 민정우다운 해결책이라면서 그의 묘수를 지지하고 나섰죠. 그렇게 민정우가 원하는 대로 법안이 진행되었고 만약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혼례날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 하루 차이로 두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 민정우는 급하게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라는 뉴스가 속보로 방영되기 시작했죠. 성희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한대군만은 유독 침착했죠. 그리고 성희주에게 말을 하길 걱정 말거라. 저 법안과 우리의 혼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한대군이 여유있게 미소를 짓는 동안 어딘가에서 이한대군과 많이 닮은 듯한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와 이한대군의 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한대군의 형 이원이었습니다. 윤희랑과 세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도 본 양 뒤로 까무라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또한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죠.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결혼 무효라는 뉴스 대신 살아 돌아온 이원이라는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은 이한대군을 불러 속삭였어요. 그동안 비밀을 지켜주어 고마웠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것 내 잘 알고 있다. 내 아들을 보살펴준 것 또한 고마웠다. 더 숨어 지내고 싶었으나 나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혼례를 치르지 못할 동생 생각에 더 이상 숨어 지낼 수가 없겠더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이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나를 보고 너도 알고 있을 게다. 내가 결심한 저 여인은 너에게 그런 여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원은 윤희랑을 바라보았고 윤희랑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반가워하기는커녕 불쾌해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런 윤희랑의 차가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